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가스 폭발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로 저층에 있던 상가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폭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임현주 씨. 석 달간 문을 닫았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돼 영업 손실 보상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1,800만 원의 시설 복구비는 일단 자체 보험으로 해결했지만 그마저도 보상비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복구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은 절의 반의 반도 못 받은 상황이고 한 1,800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보험으로 받은 거는 그 반도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복구되는 기간 동안 더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또 받아서 엄청 어렵고 힘들죠. 계속. 그런데 추가 비용이 더 들게 됐습니다. 아파트 공용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상인들과 나눠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협의회 측은 이번 화재로 상가 공용 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2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화재 보험을 들었지만 보상금이 절반도 안 되는 1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액과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폭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폭발도 아예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을 들어놨고 현재 지금 이 화재도 있지만 폭발도 있어서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상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한 40%밖에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약간 좀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은 입주민 시설만 화재와 폭발 모두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상가 시설은 폭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화재 폭발에 대한 상가 쪽의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안 해줘서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가입하는 거를 인수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입주민 공용시설은 폭발 보상금까지 나와 복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용시설은 비용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입주민 공용시설인 지하 4층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공사와 함께 벽면 페인트 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가 공용시설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전기 공사가 안 돼 보시는 것처럼 임시 조명으로 불을 밝히고 있고 곳곳에는 건축 자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부족한 13억 원의 공용시설 복구비를 일단 나눠서 내기로 하는 한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관리 책임을 물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입주민이 피해를 본 사례의 경우에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민법 758조의 점유자로 보아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 그린타운 1차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 대해서 민법 758조의 점유자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어느덧 8개월. 피해 상인들은 화재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보상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민 60.9%가 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은평구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혁신파크 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서울혁신파크의 민간 매각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민간 매각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67.1%가 민간 매각을 통한 민간주도 개발보다는 공공주도 개발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도심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가 3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전 9시 59분경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에서 승용차와 SUV 오토바이가 3중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옮겨져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이 곧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꾸려 추진할지 아니면 신탁회사에 맡겨 추진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당 신도시에서는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보다 재건축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신탁사가 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맡게 되면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우려하는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조합 방식보다 투명성이 높아 단지들 간 이익 관계가 다른 통합 재건축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탁사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사업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단지들은 그래도 신탁 방식을 채용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신탁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을 취해서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탁 방식 외에 주민들은 조합을 직접 만들어 추진하거나 공공주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주도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을 주도해 자율성이 높고 사업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조합원 간 갈등 해결과 사업 기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 사업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LH나 G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안정성이 높고 절차가 간단해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들은 사업 시행 방식 선택을 앞두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전문성은 그 전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부정행위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뭐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각서를 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신도시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준비위는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 시행 방식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세청이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 156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유형은 모두 5가지인데요. 편법 증여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와 가장매매나 부실법인 끼워 넣기로 탈세한 경우,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와 특수 관계자들 간 저가 직거래한 경우, 또 지분 쪼개기 기획 부동산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을 정밀 검증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향후에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2,823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는 납부 동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4달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이 대상이며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받은 해당 차량 소유주는 지정된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됩니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천만 원을 넘어섰던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지난 1월 다시 4천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기업 직방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3,996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저가 위주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4월 150원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실화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의회 보고에서 도시철도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막대한 적자를 꼽았습니다. 도의회도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도의 운임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 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준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하던 것을 10%를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시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와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납부 실적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과정에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점수 산정 오류를 확인하면서 합격자 확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최종 합격자를 재발표했지만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응시자 98명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이 된 응시자들이 1년 안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한편 오류 재발 방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13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 대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227 광역비자를 설계했습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 전문 직종과 준 전문 직종, 일반 기능 직종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법무부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학교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기 중 성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성면 해제, 제거 현장 31곳으로 이 가운데 학교는 12곳입니다. 연구원은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성면 해체, 제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